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이로써 또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행하면서 푸틴은 사실 정권의 불안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가 10만 명이나 되고요. 부상자라면 그 배 이상의 숫자가 될 것으로 미뤄보면 국내 푸틴에 대한 여론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 30만 동원령을 내릴 때의 혼란, 그리고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푸틴의 권력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전쟁을 수행하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제재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또 그렇고 러시아 미래 경제 사정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으로서는 이런 난관을 아슬아슬하게 헤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푸틴으로서는 그런 위기는 최소한 없었던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선 출마 직후 지지율이 올라서 8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국민은 자신들의 자식이나 가장을 전쟁터에 불러내서 전사시킨 푸틴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참 러시아인들의 사고와 러시아인들의 현실의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틴은 자신이 5선의 장기 집권이 국민의 불만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보다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마지못해 출마하는 형식을 취하죠. 2022년부터 스파르타 대대를 이끌던 군대 지휘관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요청을 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지난 8일입니다. 크렘린 궁에서 그에게 군인 훈장을 수여하면서 비공식 대화의 자리에서 푸틴에게 할 일이 많다며 내년 대선에 출마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틴의 출마 명분이 생기고 출마를 요청받아서 출마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게 푸틴이라는 독재자의 또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틴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8년에 이어서 집권 5기를 열고 이 5기는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에서도 100% 별 탈이 없는 한 푸틴이 무난히 재선되어 독재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게 분명합니다. 네, 러시아 대선에서는 후보가 푸틴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일 현재까지 16명이 대선에 출마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출마를 신청한 거죠. 푸틴은 무소속으로 18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하원의회에서 다수당이죠. 450석 중 325석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 러시아당이 있는데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임 도전에 힘을 실어주었죠. 또 소수당으로 27석을 가진 정의 러시아당도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라면 선거 하나마나 대선 하나마나 투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20일 지금까지 16명의 후보에게서 대선 출마를 신청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후보군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무하겠죠. 말하자면 푸틴의 둘러리 후보로서 자신의 당선보다 푸틴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선거판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러시아의 대선판입니다. 러시아 정당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자유민주당 LDPR이라는 정당이 있지요. 이 당은 당 대표이자 하원 의원인 레오니드 슬루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뭘 하러 나오는가? 이 사람은 지난해 되지도 않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한 사람인데요. 2018년 BBC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대선 후보에 나옵니다. 이 친구 말이 가관인 게요. 푸틴 대통령의 표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출마와 관계없이 푸틴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러시아 소위 대선판이죠. 선거 유세에서 나를 찍지 말고 푸틴을 찍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후보가 아니라 푸틴 선거운동원일 뿐입니다. 이런 푸틴의 딸랑이 인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러는 후보다운 후보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푸틴 인사로 여성 후보로서 둔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정부 성향의 후보인데요. 40대입니다. 언론인이자 변호사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감옥에 갇힌 반러시아 비평가들, 언론인들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해온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둔초바는 또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둔초바의 말입니다. 우리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발전이 아닌 자멸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후보는 적당히 정리를 하고 있죠. 푸틴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의 서류에 오류를 트집 잡아서 등록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러시아의 유명한 군사 블로거가 있죠. 이고르 기르킨.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도 후보군에 들어있는데요. 지난 19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신분이죠. 러시아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피선거권 또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아마 내리겠죠. 이럴 때 러시아의 민주화에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 있죠. 알렉세이 나발리. 나발리가 출마하면 푸틴의 무서운 라이벌이 될 텐데 일찌감치 푸틴은 나발리를 어디로 이감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푸틴의 전략이죠. 러시아 대선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이슈는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주의 주민의 러시아 대선 참여에 관련한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 주민을 내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우크라이나 여권을 제시해도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한 겁니다.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 대선의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러시아화 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 주민이 우크라이나 여권으로 신원을 증명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라고 18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이들 4개 지역 합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합법적 러시아 영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전투 행위로 일부 지역은 밀리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해서 통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전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 있는데요. 러시아 유권자는 보통 투표 전에 러시아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통이라 우크라이나 여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 지역 합병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이 지역에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우크라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이제 러시아 시민이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펄쩍 뛸 노릇이죠. 러시아 대선 정말 순탄하게 치르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